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접근법이 어떻게 그 관찰 가능한 행동 자체에 주목하고 또 학습 원리를 상담에 적용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행동주의 상담은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 이 둘의 상호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학습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행동이 학습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행동주의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행동, 심지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까지도 학습된 거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충고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 행동주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블로프의 개 실험, 그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요. 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 두 이론의 뿌리를 두고 있죠. 아, 고전적 조건 형성이요? 네. 고전적 조건 형성은 특정 자극하고 반응이 서로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원래는 반응이 없던 종소리 같은 중성 자극이 먹이, 그러니까 무조건 자극이죠, 이것과 반복적으로 짝지어지면요.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조건 자극에 대한 조건 반응이 형성되는 거죠.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스키너가 말한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이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 예를 들면 보상이나 처벌 같은 게 그 행동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스키너 상자 실험에서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했더니 먹이가 나왔다. 그러면 그 행동이 늘어나는 것처럼요. 여기서 강화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인간을 보는 관점도 처음이랑 좀 달라졌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봤다가 점차 인간의 어떤 능동적인 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같은 거요. 자기 지도, 자기 관리 이런 거 강조하는 쪽으로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계적으로 봤다면 나중에는 인지적인 요소까지 고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 그러니까 부적응 행동도 결국은 잘못된 학습의 결과라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우연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강화됐거나 정적 강화죠. 아니면 그 행동을 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부강화가인데 그래서 유지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랄까 너무 통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어떤 혐오 자극에 대한 불안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학습된 문제 행동을 실제로 상담에서는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상담 과정이나 사용하는 기법들이 궁금한데요. 상담 과정은 굉장히 명확한 목표 설정과 평가를 중시합니다. 일단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잘 쌓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 행동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의 내립니다. 측정 가능하게요. 그 다음엔 역시 측정 가능한 상담 목표를 함께 세우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적용하는 거죠. 진행하면서도 계속 그 변화를 평가하고 필요하면 기술을 바꾸거나 보완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사용하는 주요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요 기법들은 다 학습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먼저 강화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정적 강화, 또 싫어하는 자극을 없애주는 부적 강화가 있고요. 반대로 처벌도 있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려고 불쾌한 자극을 주는 정적 처벌, 아니면 좋아하는 걸 빼앗는 부적 처벌입니다. 그리고 소거라는 기법도 중요한데요. 이건 특정 행동에 주어지던 강화를 딱 중단해서 행동 빈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강화, 처벌, 소거. 학습 이론에서 나온 개념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기법으로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주로 불안 반응을 다룰 때 많이 쓰여요. 불안을 느끼는 상황들을 쭉 그 강도에 따라 목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덜 불안한 상황부터 상상을 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이완하는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불안에 좀 둔감해지도록 돕는 거죠. 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사람 행동을 보고 배우는 모델링 기법도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돕는 주장 훈련도 있습니다. 또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 같은 걸 줘서 나중에 보상으로 바꾸는 토큰 경제 시스템도 활용하고요.
목표 행동을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행동 조성 같은 기법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내담자의 상황이나 문제 특성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행동의 학습과 변화 원리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행동주의 상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행동주의 상담은 문제의 원인을 어떤 과거의 깊은 곳보다는 현재의 학습 과정이나 환경 요인에서 찾고요. 또 검증된 구체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